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긴급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장중에 HLB 주가가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HLB는 3월 20일에 결국 이제 미국 FDA 간암 치료제 승인 레버스나립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의 병역요법 치료제가 이제 FDA 승인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승인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찌라시들이 돌면서 장 초반에 마이너스 20%대까지 밀어붙였고 뭐 HLB 제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한가까지도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아침에 좀 충격적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 결국 여러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매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맞을 수도 맞는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HLB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보시면 결국에는 HLB가 예전에도 뭐 그 EIR 보고서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CMC 실사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보고서가 발급이 뭐 40 이후에 된다. 실사 끝나고 나서부터. 근데 지금 1월달 정도 끝났기 때문에 2월 중순에는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다는 뉴스로 이거는 결국 CMC 실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출렁 얘기를 했었고, 근데 회사에서는 HLB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게 꼭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적으로도 옛날에 뭐 세티리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글로벌 빅 파마들도 결국에는 EIR 보고서가 발행이 안 됐더라도 결국 이 FDA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전에 그 롤런치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승인을 받기 전에 EIR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먼저 승인 받고 나서 사후에 발급이 됐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CMC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냉정하게 말하면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 알 수 없고 정말로 또 한 번의 CRA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이 HB 경영진들이나 어떤 세력들이 만약에 CMC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악재고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HB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HB를 지금 핸들링하는 세력이 굉장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그 이슈를 띄워가지고 급등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11만 원, 12만 원대까지 급등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정말로 CRA를 받아서 혹은 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반려당하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 HAB는 의미가 없는 주식이구나 회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2월부터 3월 때까지 주가 흐름을 보면은 어쨌든 바닥에서부터 턴을 했지만 약간 완급 조절을 한다는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으신가요? 예. 이게 보면은 주가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이 주식이 정말로 한탕 해먹고 나갈 주식이었으면은 뉴스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시키기 바빴을 거예요. 그래야지 주가를 올려서 정말 좋은 이슈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개인들을 이제 태우고 그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려서 저 위에서 팔아먹는 형태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 HB 주가는 어때요?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있어서 뭐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뭐 최근에는 뭐 에스모에서 이제 1타 치료제로 권고가 되면서 나오기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세력들은 정보를 알지 못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음,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하는 거다. 세력들이 물량 관수 관리라든지 완급 조절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의 이 급락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장중에 만약에 정말 이게 악재였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 20%대에서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윗꼬리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윗꼬리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쨌든 어 이게 일단은 찌라시였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세력들이 뭔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회사의 지금 CMC 실사에 관련된 정보나 FDA 승인에 관련된 정보를 아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브로커들이 있을 테니 또 그네들이 또 어떤 정보를 소스를 줬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쨌든 유력한 힌트는 어쨌든 나오진 않겠다. 다만 정황상 지금 진양권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매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신주주총회 문화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거, 특히 3월 31일 날에 HLB 주주총회가 있는데 3월 20일에 발표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3월 20일 날에 만약에 잘못되면 3월 31일 날에 굉장히 크게 호통을 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는 주주총회를 어떤 대전 이 컨벤션 센터에서 같이 한다고 같이 이렇게 큰 장소에서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서 결국에는 비난과 어떤 이런 저격의 어떤 장소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 나름대로 신주주총회 문화, 뭐 주주를 생각하는 어떤 문화를 만든다라는 것들도 약간은 소스는 있는 것 같다. 근데 일단 오늘 이게 의도적으로 급락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봤을 때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느냐, 많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꽤 있어요. 아이테오젠도 2023년 11월 달에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실제로도 아이테오젠도 2023년도 11월인가요? 언제죠? 네, 2000 하나오션이 죄송합니다. 하나오션이네요. 네, 아이테오젠도 2023년 11월 달, 여기 또 이때 머크 관련된 이슈로 머크에서 뭐 제대로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찌라시들 돌면서 장중에 얘도 거의 20% 이상 하락했었어요. 25% 넘게 하락했죠. 근데 이제 결국 윗골이 달리면서 7%대 마감을 했거든요. 이런 경우이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사실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FDA 승인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왜 머크에 대한 협력 관계로서 이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건데, 어쨌든 이때도 마이너스 26%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바닥을 다시 잡고 나서 결국에는 주가가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만약에 정말로 세력들이 이게 실패할 종목이고 정말로 한탕 해먹을 거라고 했었으면 저는 이미 주가를 끌어올렸을 거예요. 3월 20일 때까지, 이전까지 주가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물량을 팔아먹고 나서 3월 20일 날 실패하거나 성공하더라도 주가는 폭락했을 거다. 왜? 실패하면 악재니까 당연히 떨어지겠고, 성공하면 그동안 올린 거에 대한 재료 소멸, 그 다음에 세력들의 어떤 팔아먹기로 주가가 결국 하락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주가가 HB 주가 올라온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좀 놀라운 거는 뭔지 아세요? 왜냐면 어쨌든 이 추세를 어쨌든 다시 한번 만들어냈다는 게 의미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어 지금 8만 5천, 9만 원대까지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 여기까지 일단 이 개인들의 매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9만 원, 8만 원대. 여기에 대한 것까지 올리면서 일단 최대한 그 물량을 흡수를 하고 시간 번 다음에 주가가 이제 그 이 좋은 이슈 호재가 나오면 주가를 바로 부양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세력들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거죠. 그 전에 근데 오늘 그러니까 찌라시를 동원해서
동원을 했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찌라시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됐고 오히려 그 기회를 충분히 누군가는 매수의 기회로 삼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주가가 25%까지 빠졌는데 이걸 다시 한번 메꿀 수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21%까지 빠졌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희망에 더 있지 않겠냐. 그리고 어제까지 지금 뭐 비모 이슈도 해결이 됐고 CMC 공장도 어쨌든 사소한 지적을 받고 항소제약이 다시 한번 저기 자료를 잘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소제약도 FDA 관련 전문가를 많이 채용을 해서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설사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이 CMC단 어떤 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면 결국에는 이제 지난번처럼 클래스 2가 아니라 클래스 1에 대한 부분으로 3개월 안에 다시 한번 또 재심사 이후 거쳐서 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또 한 번에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에 큰 하락이 예상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도 잘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 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시그널이 나쁘진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뭐냐면 결국 중국 항소제약의 캄넬리주마비 결국 중국의 약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로 인해서 이제 뭐 결국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제약과 이 바이오 쪽에도 결국 이 트럼프의 입김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 반론이 있죠. 그래서 베이징 제약이라고 하는 중국의 제약사에 나온 이 식도암 1차 치료제로서 테빈브라가 결국 승인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함넬리주마비 중국 약이라서 무조건 배척할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일단 어려울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보다도 정말 이 공정약에 대한 어떤 이슈가 더 중요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옵디보 여보이에 대한 어떤 이 간암 치료제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았다는데 경쟁 약물의 등장은 뭐 글쎄요, 뭐 오히려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약들이 어쨌든 간에 이 시장을 잘 잡는다는 거는 결국 환자들에게도 큰 어떤 유용이 될 수 있고 혜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암 치료제들이 항암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HIV의 간암 치료제만 무뜸이고 간암 치료제만 다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환자들을 선택한 권리 또 의사들이 진료를 할 때 필요한 한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뭐 옵디보 여보이도 뭐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약도 응원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캄넬리주마ብ 리버스나립의 병역요법에 대한 이 효과가 더욱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거기서 너무 우리가 뭐 조바심 내거나 또 뭐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어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HAB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까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있어서 결국에는 HAB 블로그는 결국 요거에 대해서 또 입장 표명을 했어요.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에는 공지를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결국 이렇게까지 공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놀라고 뭐 힘든 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회사 측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3월 20일까지 지켜보자. 그리고
뭐 조기 승인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 조기 승인에 대한 부분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3월 20일, 21일 날 발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자. 그리고 정말 조기 승인이 때아니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HB가 결국 가담치료제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뭐 무조건 점상을 갈 거냐? 이건 장담할 수 없어요. 유한양행처럼 승인받고 나서 올랐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야 가담치료제 이거 직판하게 되는데 영업이익이 상당한데 왜 주가가 이 모양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저는 세력들의 롤링이라고 봐요. 왜? 오히려 그렇게 뉴스 띄우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결국에는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아이테오전 같은 경우도 잠깐 보시면은 결국 어땠어요? 아이테오전도 찌라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결국에는 그 다음 바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죠? 바로 올라가진 않고 또 약간의 좀 시음을 거치고 나서 다시 반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요. 유한양행도 결국에는 FDA 승인을 랭라자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갑자기 뭐 상한가를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한가 간 게 아니라 윗골이 달리면서 결국에는 또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양봉으로 뽑아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바심 내지 마시고 FDA 승인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적용증 확대라든지 또 진짜 영업이익에 대한 이 기대감들 그다음에 또 세계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제휴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염두를 한다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승인 전제하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도 오히려 털리지 않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HB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 턱이었다. 개미 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의 주가 흐름은 결국 이 종가의 흐름에서 크게 밀리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종가 위에서 버텨주는 게 제일 좋고요. 안 좋은 거는 종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즉각적인 어떤 호재가 나와서 정말 빅 호재가 나온다면 결국 주가는 또 급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변동성이 매우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8만 원대 가격 위에서 노느냐. 그게 제일 사실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8만 원 이탈을 해서 밑에서 논다면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력들이 보통 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막 이게 충분치 못했다 그러면 한 번 더 하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 일단은 지켜보자. 일단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는 전략을 쓰고 일단은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 주도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